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신산업 9,900입니다. 이 종목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차체 부품인데요. 시장에서는 자꾸 전기차 부품주, 테슬라 관련주 같은 라벨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벨이 붙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벨은 주가를 올리기도 하지만 실적이 흔들릴 때 낙폭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엔 지금 시장이 뭘 보고 있나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이 왜 꺾였는지, 2026년엔 뭐가 변수가 되는지, 마지막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으로 정리하죠.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은 자동차 부품주 볼 때 물량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 마진을 먼저 보세요? 명신산업은 이 질문이 투자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오늘 시장이 왜 또 명신산업을 들여다봤나 급등의 배경을 팩트로만 정리. 일단 팩트부터요.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매경 인포스탁 쪽 종목면에 명신산업이 장중 급등이 13%대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왜 올랐는지를 단정적으로 써주는 뉴스가 아니라 기업 개요와 수급 요약을 제공하는 성격이라 단일 재료를 못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게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급등이 떴을 때는 보통 세 갈래입니다. 첫째, 섹터 테마 자금이 들어온 경우. 둘째, 실적 공시계약 등 회사발 재료가 터진 경우. 셋째, 쇼커버 수급 고임 같은 수급 이벤트. 명신산업은 과거에도 전기차 흐름, 완성차 생산 사이클, 그리고 환율과 실적 변동성이 같이 움직이면서 단기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급등 원인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믿고 있는 기대와 실제 실적 구조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2부 명신산업은 어떤 회사인가 하스탬핑 차체 부품의 본질. 명신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입니다. 하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차체 부품을 만들고 국내에서는 1차 협력업체를 거쳐 현대기아로 납품되는 구조가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차체 부품은 겉으로는 부품이지만 실제로는 설비 산업입니다. 프레스라인, 금형, 공정, 자동화 투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체 부품주는 매출만 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투자 상각비 맞은 압박이 같이 따라와요. 즉 성장한다는 말이 이익이 커진다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차 얘기가 붙죠. 전기차는 배터리가 무겁고 충돌 안전차체 강성이 중요하니 경량화 고강도 부품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이 전기차 수혜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다시 질문. 전기차가 늘면 이 회사가 물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마진은 보장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3부. 매출 구조의 핵심 현대기아 BS 글로벌 EV 비중이 만든 변동성.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명신산업은 고객사 구조가 실적을 좌우합니다. 하나증권 리포트 2025년 5월 19일 내용을 보면 1Q25 기준으로 명신산업 매출에서 글로벌 EV 업체양 비중이 60%, 현대차 기아 기타양이 40%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분기에 글로벌 EV 업체양 매출이 고객사 생산 감소 마이너스 16% 요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9% 요의 감소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EV 고객사 쪽 생산이 꺾이면 환율이 좋아도 매출이 줄 수 있다. 리포트는 실제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V 매출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에서는 종종 환율 수혜라는 말로 제조업을 묶는데 명신산업처럼 물량 변수 고객사 생산량과 더 큰 회사는 환율이 좋아도 물량이 줄면 실적이 꺾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전기차 고객사 생산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전기차 관련주라서 오른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주가와 실적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4부 2025년 실적 감익의 정체 매출은 버텼는데 왜 이익이 빠졌나? 명신산업은 2025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조 6,191억, 영업이익 1,007억, 당기순이익 658억을 공시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 마이너스 32%, 순이익 마이너스 49%로 소개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 설명으로는 비용 요인 관세 상각비 등과 환율 관련 손익 변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리됩니다. 배당 공시 흐름과 함께 언론이 정리. 여기서 실전 포인트를 딱 3개로 압축해 볼게요. 첫째, 상각비 감가상각. 설비 투자를 하면 몇 분기 몇 년에 걸쳐 상각비가 마진을 눌러요. 이건 한 번만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비 레버리지. 하나증권 리포트는 1Q25에서 외형 축소로 고정비 부담이 커졌고 수익성이 좋은 금융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언급합니다. 즉, 매출이 줄 때 이익이 더 크게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환율 외화 환산 손익. 리포트는 1Q25에서 영업외로 외화 환산 손익이 감소하면서 세전이익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도 설명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영업이익만 보고 끝내면 회사의 순이익 변동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제조업 투자할 때 영업이익만 보시나요? 아니면 영업외환율 평가까지 포함한 순이익 변동성을 같이 보시나요? 명신산업은 후자를 같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5부. 1Q25를 통해 본 실적 민감도 어디가 흔들리면 바로 타격이 오나. 자, 1Q25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는 1Q25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3,596억 30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2% 영업이익률 8.4%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한국, 미국, 중국 매출이 각각 감소했고 일부 법인은 감소폭이 컸다는 설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표로 연결 실적 추이를 제시하면서 분기별 영업이익률 흐름과 지역별 차이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실전적으로 뽑아야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명신산업은 단순히 차체 부품 기업이 아니라 고객사 생산량, 지역, 믹스, 고정비, 환율, 영업외 이 4개 변수가 동시에 실적을 흔드는 회사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도 다음 분기 실적에서 이 4개 중 하나라도 엇나가면 급등분을 빠르게 토해낼 수도 있어요. 6부. 공시로 확인되는 주주환원 배당은 어떤 메시지인가? 명신산업은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50원 현금 배당을 결정한 공시가 KRX, KIND에 확인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배당 총액과 시가 배당률 등도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배당 150원이 큰 배당이냐, 작은 배당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익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배당을 유지 결정했다는 점이 어떤 신호냐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현금 흐름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주주 취나 방향을 의식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과거 정책의 연장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다음에도 유지되는지 혹은 오히려 줄어드는지, 이게 주가 멀티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부. 2025년 핵심 이벤트 브라질 계열사 지분 100% 취득. 이건 공시 기반으로 명확합니다. 명신산업은 브라질 자동차 부품 계열사 주식을 약 545억 원에 취득해 지분율 100%가 된다고 공시했고 연합뉴스도 이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 규모 7.82%와 거래 구조 등을 덧붙였습니다. 이 이벤트를 호재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제가 보는 프레임은 딱 2줄이에요. 좋은 면, 글로벌 생산 최적화, 내부 생산 전문화, 효율 개선의 옵션. 조심할 면, 통합 비용, 초기 시행착오, 해외 운영 리스크가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 특히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인이 과거에 순손실을 기록한 해도 있었던 것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 인수가 당장 이익을 올려준다로 단정하기보다는 2026년 이후에 통합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인수 소식 나오면 바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나요? 아니면 통합의 시간을 감안해서 분기 단위로 확인하나요? 명신산업은 후자가 맞는 타입입니다. 8부. 결국 핵심은 고객사 생산 사이클 테마보다 먼저 봐야 할 것. 하나증권 리포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명신산업은 고객사 생산에 따라 외형 수익성이 연동되는 구조라고요.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전기차가 장기 성장 산업이어도 특정 글로벌 EV 업체의 분기 생산이 꺾이면 명신산업은 그 분기의 실적이 바로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신산업을 볼 때는 전기차 몇 년 뒤 성장 같은 거대한 내러티브보다 바로 다음 분기 고객사 생산 신차 출시 믹스 변화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9부. 오늘 급등을 투자 관점으로 번역하면 지금 시장이 베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다시 2026년 2월 25일 급등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급등이 나올 때 시장이 베팅하는 건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자동차 부품 섹터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 실적 바닥 통과, 턴어라운드, 공급망 간 세환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명신산업은 1Q25만 봐도 생산 감소가 매출에 즉각 영향을 줬고 고정비 부담과 수익성 좋은 금융 매출 감소가 마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돼 있죠. 그래서 저는 급등을 봤을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급등은 테마인가 아니면 실적 턴의 선반영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10부. 앞으로 체크리스트 10가지 다음 분기에서 이것만 봐도 방향이 보인다. 첫째, 글로벌 EV 고객사 생산이 회복되는가 물량. 둘째, 현대기아양 매출이 믹스로 받쳐주는가. 셋째, 금형 매출이 회복되는가 고마진 믹스. 넷째,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가 가동률. 다섯째, 영업이익률이 8%대 유지 상승하는가 리포트 기준선. 여섯째, 외화 환산 손익 영업외가 순이익을 다시 훼손하는가. 일곱째, 브라질 법인 통합이 비용으로 먼저 나오나 매출로 먼저 나오나. 여덟째, 관세물류 비용 압력이 완화되는가 마진 레벨. 아홉째, 배당이 유지되는가 주주환원 지속성. 열째, 주가가 급등할 때 거래량 수급이 추세형인지 단타형인지 이건 차트로 확인.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여러분은 종목이 급등하면 보통 무슨 호재지? 만 보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 호재가 실적으로 번역되는 경로를 먼저 봅니다. 명신산업은 그 경로가 아주 명확해요. 고객사 생산 매출 가동률 마진 영업 외환율 순이익. 11부.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저라면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부터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프레임이에요. 시나리오 A 글로벌 EV 생산이 회복 금형 매출 가동률 개선. 이때는 마진이 같이 살아날 확률이 커서 급등이 추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물량은 회복인데 마진은 눌림 삼각고정 비비용. 이러면 주가는 출렁이면서도 박스권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실적 발표 때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죠. 시나리오 C 물량이 다시 꺾임. 명신산업은 고객사 생산 민감도가 높다고 설명되는 만큼 이 경우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12부. 오늘 결론 명신산업은 전기차 테마주가 아니라 고객사 생산과 마진의 함수다. 정리합니다. 명신산업은 차체 부품 기반이고 글로벌 EV 고객사 비중이 큰 구조로 설명됩니다. 1Q25에서는 고객사 생산 감소가 글로벌 EV 매출 감소로 연결됐고 고정비 부담과 금형 매출 감소가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고 정리됩니다. 또 2025년에는 브라질 계열사 지분 100% 취득 545억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150원 현금 배당 결정 공시로 확인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딱 이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분기에 고객사 생산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그 증가가 마진으로 번역되는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명신산업을 급등할 때 따라가는 종목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고객사 생산 마진 확인 후 눌림에서 모으는 종목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남겨주세요.